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현재 시간 3월 3일 3시 48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증시는 살짝 실망스럽네요.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약했죠. 어, 미증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다들? 미증시가 기대 이상 또 생각 이상으로 또 많이 올라갔었고 저는 한 2.6% 나스닥 기준 2.6% 정도 상승한 것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와, 저 제가 2.6까지 본 게 한 요 정도 시점이었거든요. 한 요 정도, 한 이쯤. 미국 증시가 요 정도 상승했을 때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어 일어나서 보니까 4% 5% 다우는 5% 상승. 굉장히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건가? 돈 좀 써야겠다. 오늘 아침부터 국내 시장 종목들이 막 빨갛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2, 3%씩 떠서 시작하고 막 3, 4%씩 떠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땡겨버려요. 개인 투자들은.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를 봤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부터 오전부터 거의 매매 스탑에 가까운 의견을 드렸죠. 그냥 관망하고 일단 완성되는 걸 좀 보시라. 완성되는 걸 확인을 하고 가도 우리는 지금 시장 낙폭이 센 상황이기 때문에 늦지 않다. 뭐든지 늦지가 않아요. 오늘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쨌든 완성되는 모습을 봐야 된다. 어떤 모습을 완성되는 걸 기대했냐? 여기 보면 아일랜드 갭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기대해 보자. 물론 뭐 시장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오랜만에 그 조건이 나왔으니까 조건이 일단 시초가가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건은 일단 부합을 한단 말이에요. 아일랜드 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 마치 섬처럼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 있죠? 아일랜드 같다. 이 갭인데 이 갭이 아일랜드 같다 해서 아일랜드 갭이에요. 이거는 상승 전환의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이 높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저렇게 됐을 때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힘든 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갭 뜨면은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완성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도 어쨌든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시장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관망하면서 지켜봤는데 역시나 음봉으로 오네요. 조금의 기대를 했지만 어쨌든 역시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일단 아일랜드 갭을 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증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선진국 증시에서 많이 나와요. 미국에 워낙 골디락스 장세여서 별로 안 나오고 움직임이 좀 센 선진국 증시 일본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어, 뭐 이런 거죠. 뭐 하나짜리 아일랜드 갭도 나오고 둥둥 떠 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 갭을 많이 발생시키는 어, 뭐 섬나라 아니랄까봐 증시도 정말 얘네들은 갭을 많이 띄워버려요. 갭 하락, 갭 상승을 정말 좋아합니다. 참 특이해요. 이거 증시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일본은 가만히 보시면 정말 아침부터 갭 되게 좋아해요. 섬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지금 대충만 훑어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야, 쟤네는 뭐 이렇게 띄엄띄엄 있지? 아일랜드, 아일랜드. 그쵸? 그런 느낌이 드시죠? 우리나라랑 전혀 좀 다르죠? 이렇게 뭐 띄엄띄엄, 그쵸? 이게 일본 증시의 특징입니다. 갭을 아침부터 확실하게 시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올라갈 거면 확실하게 올라가서 시작하고, 내려갈 거면 내려가서 시작하고, 우리는 어설프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많아서 음봉이 많은 시장. 얘네들은 지금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상하게 올라가는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음봉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냥 음봉을 덮고 올라가는 걸 차라리 더 음봉이 나와도 그 음봉을 덮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음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갭을 띄운 다음에는 음봉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갭을 먹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우리는 아일랜드 갭에 실패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라. 많은 시장 전환점들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어제 이제 야간 방송에서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이거 위에는 좀
그 있네요. 루빈이 월가에서 가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월가에서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이분은 늘상 비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시장은 폭락할 겁니다. 시장은 폭락할 겁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해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이거 일본이구나. 미국 증시에서 이 오랜 기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항상 얘기해요. 처음에 여긴 맞았죠. 시장은 폭락할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때 맞았어요. 사람들이 와 거렸죠. 루빈이 폭락한다고 했는데 폭락했다. 금융위기가 왔다.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시장 폭락할 겁니다. 추가 폭락할 겁니다. 추가 폭락할 겁니다. 폭락할 거예요. 폭락할 거예요. 폭락할 거예요. 폭락할 거예요. 폭락할 거예요. 폭락할 거예요. 이때도 다 늦어서 폭락은 했지만 다 늦어서 폭락할 거예요. 폭락할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도 시장은 폭락할 겁니다. 폭락할 겁니다. 폭락할 겁니다. 조금 내려오면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폭락할 겁니다. 지금도 폭락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폭락할 겁니다. 폭락할 겁니다. 우리 여기는 뭐 여기는 부각이 안 됐어요. 너무 이렇게 잦게 얘기 안 합니다. 수개월간에 걸쳐서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언젠가 맞겠죠. 한 20번 시도하고 10번 이상 시도하면 언젠가 맞겠죠. 언제 진짜 시장 폭락 대세 하락장 들어서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일단 비관론적인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낙관적인 얘기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빈이가 10년 동안 맞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바로 낙관적인 얘기를 할 때 하필이면 비관론자가 낙관론적인 얘기를 할 때 그게 맞았어요. 15년도에 미국 정책이 너무 시장 반등을 이끌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뭐 잠깐 시장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또 맞았어요. 비관론적으로 예측한 거는 10년 동안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또 부각되는 것은 또 이번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항상 또 시기만 되면 나오는 건데 왜 지금 또 처음 보냐? 뭐 그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목소리가 크게 들려요. 비슷하게 말을 해도 지금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직접 듣는 건 아니잖아요. 뭐를 통해서 들어요?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뉴스에서 제일 윗선에 헤드라인으로 적고 아니면 잘 보이게 계속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만 쳐도 위쪽에 루비니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뭐예요? 지금 사람들은 많은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 보면은 클릭할 수밖에 없죠. 많이 팔린다는 거. 기사가 많이 팔려요. 언론은 사람들의 조회수가 되게 중요하죠. 글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거니까 기사가 많이 팔려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하고 댓글도 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다시 상단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것처럼 느껴져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원래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목소리가 언제 크게 들리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들리죠. 근데 하필이면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제일 많이 떨어진 그 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 순간에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기사가 나온 순간 얘기한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추락했을 때 이제부터 진짜 30-40% 떨어질 거야. 물론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집안에 어쩌다 한번 맞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루비니가 틀릴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다음 밑에 또 근거를 몇 개를 더 들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시원하게 반등 나와가지고 정말 이거 루빈이었으면 정말 민망했을 것 같은 수준이에요. 적당히 움직이지도 않고 얘기한 시점부터 그날은 다 빨간불로 강하게 올라왔고 폭락 시작해가지고 부담 4%, 4.5% 올라와 있고 다우는 5% 올라와 있고 거의 다우의 상승폭은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폭이었어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이 절대값 폭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루비니가 얘기한 시점은 이 구간이죠. 쫙 밑바닥을 길 때 시장은 폭락할 겁니다. 이틀 동안 저렇게 반등을 쫙 크게 만들어놔서 거의 민망할 정도였죠. 물론
출렁임이 있을 겁니다만 그가 얘기하는 거는 적당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 3, 40% 폭락한다. 지금 요거 내려온 게 한 10몇 프로 수준인데 14%인데 그거의 두세 배를 더 폭락할 것이다라는 걸 보는 입장이니까 엄청나게 차원이 다르죠. 두 번째로 일단은 어쨌든 비관론자의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비관론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은다는 것은 그만큼 공포감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포감은 개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개인들하고 뭐 반대의 관점을 취하는 게 맞겠죠. 개인들의 이틀간 풋거래, 즉 하락 배팅이 정말 심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오늘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제일 그것도 거의 뭐 루빈이랑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 시장 보면 개인들이 하락해라 고사를 지낸 곳이 여기에요. 가장 많은 하락 배팅이 들어간 데가 여기입니다. 언제까지? 3월 12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2020년 첫 내만여의 날까지. 변동성 거기까지 폭락하락 고사를 지내는 수준이었다. 물론 오늘은 조금 조절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많이 떠서 시작하니까 불안한 거야. 오늘 또 고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포지션이 뒤바뀌었어. 약간 개인들이 조금 원위치 시켜놓는, 원위치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상방으로 좀 해놓는데 그때가 또 여기야. 개인들은 그때가 또 여기서 시장은 더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해요. 여기서 내려갈 거에 베팅하고. 이거 완전히 뭐야,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죠? 옵션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만 그래서 아침에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 또 뒤바뀔 수는 있다고 봤지만 뭐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밑꼬리 달고 딱 적당히 마감할 거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또 밀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개인들은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많은 종목들이 정신없이 만들고 있어요. 뭐 비상식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풍제약 같은 거 보면 테마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 신풍제약을 보면은 야 이거 뭐야, 오르락내리락 진짜 정신 못 차리겠다. 어떤 차트를 알려주는 책에서 나오는 거랑 비교했더니 야 이거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어디를 이탈하면 매도를 하고 어디를 돌파하면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엇박자가 계속 나네. 아이씨, 원래는 이렇게 보면 야씨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반대로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고 많이 떨어진다, 샀는데 손절해야겠다. 아유 돌파하네, 사고 손절해야겠다, 너무 많이 떨어지네. 아이고 또 상승하네, 매수 돌파. 아씨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손절. 이렇게 됐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개인들은 엇박자 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여기서 엇박자 타서 진 사람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순박자 탄 사람들의 얘기가 또 크게 들리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엇박자를 타요. 여기서 실제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코로나에 거의 증시가 감염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정신없이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마인드를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거의 원래 변동성이 가장 클 때는 시장이 정말 극악으로 내려와서 이런 구간을 만들 때가 변동성이 크고, 작은 움직임에도 퍼센테이지가 크게 나오는 곳들이에요. 그 다음에 쫙 뻗어서 고점에서 다음 하락을 준비할 이 시점에도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옵니다. 여기 안 보이네요. 다시 시장이 종목이든 시장이든 쫙 내려와서 이런 구간을 만들 때 되게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지저분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다음 반대로 쫙 올라갔다가 이런 구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도 또 폭이 커요. 이런 시기가 아니고 이런 시기에서는, 극단적인 시기에서는요, 평소보다 조금 마음을 넓게, 좀 심장도 좀 키워야 되고 간도 좀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간에 도움되는 음식도 좀 많이 드시고 하세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 그게 아니면 정말 매매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종목을 한 번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야, 이 종목이 조금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 내가 이 시기가 지나면은 먹고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지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 지금 심각하게 있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심각했던 질병이 있었나요? 전염병? 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염병이 심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신종플루 74만 명인가? 우리나라 확진자가 나온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메르스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지금의 속도감이 크고 또 뭐 전파력이 워낙 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돌아보면은 다른 때도 항상 공포스러웠어요. 질병 메르스 때도 제대로 못 다니고 물론 지금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증시가 반응하는 거는 그거랑 좀 다르게 무뎌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극복이 될 거라고 이미 증시는 알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누군가는 밑에서 저점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 누군가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 전염병은 2020년대입니다. 어쨌든 극복을 할 거라고 봐야죠. 극복을 못 하고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 했어요. 비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비관론적으로 맨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언제 돈을 벌어요? 우리가 공매도를 해야지 그러면. 공매도 우리 허용도 안 되는데. 다 선물 옵션으로 가가지고 풋 걸어야죠. 다 선물해서 하방 베팅 다 해야지. 아니잖아요. 하여튼 전염병 극복될 수 있다. 치료제도 이제 모든 전 세계의 제약바이오 회사들 치료제 매진하고 있죠 개발에. 이거 하나 터트리면 대박이다라는 제약회사의 사명감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먼저 성공했어 개발에.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탈모 치료제 같은 개념이죠.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무뎌지고 있어요. 안 느껴지시나요? 뭐 주변에 밖에서는 아직도 힘들고 공포스럽습니다. 마스크도 못 구하고 마스크 풀른다고 했는데 아직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근데 증시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무뎌지고 있어요. 점점. 어떤 게 무뎌지나요? 처음에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사망자.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뭐 사망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늘어났죠. 10명 사망자가 아니라 저기 뭐야 사망자가 한 명 나오고 그다음 확진자가 늘어났죠. 처음에 100명 그때가 좀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1000명이 크게 와닿고 그다음부터는 1000명 500명 100명 1000명 500명 이때가 좀 크게 느껴졌고 그다음부터는 약간 무뎌지지 않나요? 와 오늘도 600명이 늘었네. 근데 만약에 며칠 전에 100명이 늘었을 때랑 오늘 600명 늘었을 때랑 느낌이 어때요? 사람은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심리가 증시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심리가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서 이 주가를 움직이는 게 크기 때문에 어쨌든 사는 사람이 끌어올리는 거고 파는 거래가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누군가 사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고 누군가 팔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심리와 직결되어 있죠. 무뎌진단 말입니다. 내일 한 700명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럼 5천 몇백 명, 6천 명 가까이 돼도 처음에 100명, 1000명이 됐을 때랑 비교했을 때 감정 자체가 달라요. 삶은 다를지언정 삶과 주식시장의 이제 경계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외부 활동 제대로 못 하고 그러고 있지만 정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현대 시장에서 전염병 질병 문제로 장기간 동안 고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적은 일단 없습니다. 물론 역사가 반복될 거라고 무조건 보기는 어렵지만 또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지수의 급락 전환을 했어요. 공포지수가 아까 전에 오전 점심 시간대까지 오늘 결과 좀 볼까요? 공포지수가 어떻게 됐나? 양봉 전환 좀 됐네. 하다가 좀 마지막에 밀리니까 어쨌든 급락 포지션으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오전에 음봉까지 있었는데 쫙 올라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하겠죠. 어쨌든 공포지수는 한없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공포지수는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내려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내려가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면 다시 원위치 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즉 변동성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 공포감이 커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사람들의 공포감은 정말
극단적으로 월요일 아침에 보여줬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점점 누그러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2차 반등. 그 다음에 증시 부양책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어떤 국가든 지금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속도가 늦어요. 그렇게 뭐 거쳐야 될 관문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거쳐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좀 늦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게 할 땐 하더라도 좀 늦은 편이에요. 뭐 늦고 뭔가 좀 화끈하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결정력 자체가 좀 우리나라 축구가 골 결정력이 부족하듯 항상 그 얘기 듣잖아요. 약간 뭔가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늦고 확실하게 뭔가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약간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어쨌든 지금 추경안 5일에 제출한다 하니까 그러면 4, 5일 한 이틀 정도 한번 기다려 보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생각나는 것들을 순서대로 하자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집중 매도가 심합니다. 자, 뭐 반대 얘기 아닌가?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제목 보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상승을 만든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자, 오늘은 조금 채워넣네. 오늘 바뀌었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기관들이 좀 팔면서 외국인들 그동안 판 걸 보세요. 한 1200, 1600, 1800, 2000, 한 2500만 주 정도를 대충 계산해도 판 것 같은데 여기까지 계산하면 3000만 주를 판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3000만 주 정도?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한 상장 주식수가 뭐 적당히 많아야지. 하여튼 57% 비중에서 56% 뭐야? 56.5, 0.5% 정도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외국인이 3천만 주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비중은 57에서 56.5, 뭐 아주 조금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게 크죠. 근데 기본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외국인들이 한없이 팔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3천만 주 팔았으면은 그게 고점이라서 계속 내려가게 만든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중이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갖고 있어요. 어차피 공매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가지고 주가 관리가 또 됐죠. 오늘 보세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의 라인을 확보를 하고 뭐 이게 막 추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극복이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극복이 가능한 수준에서 3천만 주를 외국인들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개인들은 여기서 땡겨 샀고요. 결국에는 개인들은 이 삼성전자가 뭐 출렁이 다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결국에는 재미도 못 보고 그냥 다시 팔게 될 거예요. 그 즉 뭐예요? 외국인들은 다시 삼성전자를 땡겨서 할 거란 말입니다. 항상 늘 그래왔어요. 늘. 이 삼성전자 지금까지 패턴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동안 늘상 반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팔고 다시 살 때는 또다시 채우면서 올라가요. 채우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위기 극복하고 또 올라와요. 뭐 코로나 한두 명씩 직원이 걸려가지고 뭐 공장도 멈추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담감을 느끼는 거지. 삼성전자 외국인이 3천만 주 나가 있잖아요.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뭐 내리면서 들어와요? 다시 올라가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올라가면 코스피는 올라가겠죠. 그럼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코스닥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어떤 라인을 잡고 계속 버티고 있죠. 주도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계속 보세요. 시장이 지금 오히려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대부분 어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의 대부분 종목 나간 외국인 자금은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 그럼 다시 들어올 땐 땡겨서 들어옵니다. 더 거칠게 땡길 수가 있어요. 더 거칠게 땡겨주면 그동안에 샀던 개인 투자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너무 많이 사줬어요. 불안해요.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싶어. 오늘같이 어제같이 빨간불 보일 때 팔고 싶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팔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 거예요. 항상 역사는 반복되었고 지금이라고 꼭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만기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 뭐 이런 등등 이런 등등 내용으로 또 많은 거 또 생각나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를 좀 보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종목들에 좀 부각을 좀 집중을 해줘야 되나? 그래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매진하고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치료제 아직 뭐가 정답이 될지 몰라요. 하여튼 뭔가 하나가 대박을 날 겁니다. 대박이 날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를 뿐이지. 계속 후보들은 탄생하고 있어요. 이거 급등했다가 저거 급등했다가 PCL 급등했다가 프로스테믹스 급등했다가 뭐야 우노앤컴퍼니 이런 거 급등했다가 오늘같이 뭐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급등했다가 여러 가지가 계속 급등했다가 눌리고 막 반복할 겁니다. 그 중에 이거 다 후보들이에요. 후보들. 그 중에 뭔가가 잭팟이 터질 수 있겠죠. 수상한 종목들을 일단 매집을 해두고 있을 겁니다. 수상한 종목들 최대한 수상한 것들 찾아서 들어가 있을 거고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각 지금과 같은 시기가 매각주들이 부각받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M&A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 지금 회사 팔고 싶은 정말 회사 경영하기 너무 어렵고 몇 년 동안 지금 인건비나 늘어나고 공장 중국도 저러고 뭐 경제 또 위축돼 있고 죽겠다. 사업 접어야지. 그냥 접긴 좀 아쉽고 좀 좋은 가격에 팔고 싶다 회사.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각에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매각 내놓은 기업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놓은 기업. 나 좀 사가 주쇼. 내놓은 기업들이 많아요. 당연히 매각은 주식시장에서 정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급등 재료. 어쨌든 지분 확보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각주들이 요즘 날뜁니다. 코로나 테마주에 묻혀있던 혼자 조용조용히 매각주들이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진칼 그렇죠. 경영권 분쟁 쪽으로.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오늘 우리가 공략했던 PC 디렉트 오늘도 거의 뭐 20몇 %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오늘 뭐 서울제약도 있고 서울제약도 어제 상한가 갔죠. 오늘 점상가다가 뭐 밀렸나?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알게 모르게 매각 재료, M&A, 지분 경쟁 이런 것들이 조용히 부각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후보군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공략할 거예요. 많을 때 해야죠. 많을 때 그리고 부각받을 수 있을 때.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판을 깔아두고 있으니까 잘 쫓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이번 주나 금요일 정도에 이제 공개 방송 장중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고 일단 뭐 자주 하지는 않고 있는데 뭐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한두 번 얘기하면서 어쨌든 마감 영상이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마감 영상은 다 오픈해드리잖아요. 한번 그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미증시 어이구 또 금세 또 플러스 전환됐네 선물이. 또 오르락 내리락 참 많이 합니다. 미선물은 또 오늘 밤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고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틀 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 구간에서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선물은 막판에 이거 마감 영상 시작하기 전 단계까지 외국인들이 좀 사고 개인들이 좀 판 경향이 있네요. 막판에 내일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